안녕하세요. 유난히 뜨거웠던 여름이 지나고 차가운 바람이 옷깃을 스치는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한때 뜨겁게 타오르던 인텔 제국도 이제는 가을을 넘어 추운 한겨울로 접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인텔은 50년 역사상 최대 위기를 겪고 있다는 보도가 속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규 공장 건설 중단은 물론 전체 직원 15%에 해당하는 인력을 감원하고 나아가 파운드리 산업 분할 매각까지 들려오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설상가상 퀄컴은 대선 후 상황에 따라 반독점 규제 여부 문제가 없다면 인텔을 통으로 인수하겠다는 소리까지 들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텔은 회사를 매각할 뜻이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최근 재무가 크게 악화된 만큼 인텔에게 선택지가 없을 수 있으며 되려 퀄컴에 인수되는 것이 오히려 미국에게 있어 긍정적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외신들의 평가까지 들려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때 반도체의 개척자, 반도체의 전설 등 각종 찬란한 수식어를 갖고 있던 인텔이 어쩌다가 이런 위치에 처하게 되었는지와 우리나라 대표 기업 삼성전자는 이렇게 인텔이 무너져 내릴 때 어떤 전략으로 제왕을 차지했고 지금은 또 어떤 새로운 위기에 처해 있는지 다 같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인텔은 2024년 CEO 팻 갤싱어를 다시 영입하며 과거 제왕으로 군림하던 신화를 다시 재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팻 갤싱어 CEO는 인텔의 초창기를 비롯 화려한 황금 시대를 이끌었던 인물입니다. 뛰어난 경영 능력으로 다시 인텔의 신화를 재현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기대를 한몸에 받았죠. 이런 기세를 몰아 주가는 상승 랠리를 타기 시작했고 삼성전자를 비롯한 경쟁사들은 다시 깨어나려고 하는 거인을 예의주시했습니다. 인텔은 최고의 기술력으로 시장을 선도하겠다며 최신 3나노 공정을 목표로 애플, 엔비디아 등 대형 고객사와 적극적으로 접촉하는 것은 물론 공격적인 파운드리 공장 설립 투자를 발표하며 생산량 확대를 준비하는 등 거침없는 행보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허나 최근에는 이런 포부가 점점 묻혀가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폴란드와 독일 공장 건설은 중단되었고 인텔은 전체 직원 15%에 달하는 1만 5천 명을 감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파운드리 사업 분할은 물론 퀄컴을 통한 회사 매각 이야기까지 들려오며 다시 깨어나는 거인에서 몰락하는 거인으로 평가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허나 인텔의 과거 위상은 지금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인텔은 지금의 반도체 회사들이 롤 모델로 삼을 만큼 반도체 업계에 굵직한 업적을 많이 보여준 기업인데요. 인텔은 1968년 설립되어 반도체 칩을 개발하는 회사로 그야말로 지금의 반도체 산업의 개척자였습니다. 인텔은 단순한 기술 회사가 아니라 기술 혁신의 상징과도 같았죠. 1971년 세계 최초의 마이크로 프로세서인 4004를 출시하며 이들은 컴퓨팅 세계에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이후 90년대와 2000년대 초반까지 독보적인 위치로 반도체 업계의 압도적인 제왕으로 군림했죠. 인텔은 압도적 기술력과 함께 발맞춰 인텔 인사이드라는 광고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당시 인텔이 만드는 반도체 칩 CPU는 PC 한 대의 부속품이라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인텔은 이 관념을 깨고자 광고 슬로건을 만들었고 자동차의 핵심은 엔진이듯 PC의 핵심은 CPU다. 그리고 그 CPU는 우리 인텔이 만든다라는 광고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진행했습니다. 이 캠페인 광고는 인텔을 확실한 제왕으로 군림하게 만드는데 크게 일조합니다. 일부 시청자분들 중 직접 캠페인 광고를 받거나 아님 어렸을 적 PC에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인증 스티커를 한 번이라도 보셨을 텐데요. 이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다? 그건 당시 사람들에게 인텔의 최첨단 반도체 칩이 해당 제품에 장착되어 있다는 인증서와 같았고 사람들에게는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이 제품은 현존 최고의 성능을 자랑한다라는 인식을 갖게 만들었죠. 애플의 사과 로고처럼 인텔에 이 스티커가 붙어 있다는 건 곧 제품의 가격과 브랜드 가치가 달라질 정도로 높은 기업 파워를 보여줬죠. 이처럼 인텔의 기술력과 신뢰도, 브랜드 파워는 막강했고 사실상 PC 시장을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어렸을 때 우리가 사용하던 PC 안에 들어있는 프로세스는 거의 대부분 인텔이었을 정도로 막강한 시장 영향력을 갖고 있었죠. 그리고 이들은 속칭 무어의 법칙을 내세우며 칩의 성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나갔습니다. 여기서 무어의 법칙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2년마다 반도체의 성능이 2배로 늘어난다는 법칙으로 인텔은 실제로 그 법칙을 오랜 기간 유지하며 끊임없는 기술 혁신을 보여줬고 경쟁사들은 인텔의 기술력을 따라가기는커녕 점점 차이가 벌어지며 추격을 허용하지 않을 만큼 압도적인 기술력을 보여줬습니다.
이 모어의 법칙은 산업 전반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고 인텔은 반도체 회사가 아닌 모든 기업들이 배워야 할 교과서로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달콤한 성공의 이면에는 점차 위기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인텔은 성능 중심의 경쟁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모바일 및 저전력 기기로 태동하는 시장의 중요성을 간과했습니다. 그 결과 인텔은 모바일 시장에서 뒤처지기 시작했죠. 나아가 애플이 맥북 라인에서 오랫동안 사용했던 인텔 칩을 사용하지 않고 자체 설계를 도입하면서 인텔의 한계는 더욱 극명히 노출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인텔은 그 당시 공정에서 중요한 실수를 했습니다. 공정이란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 칩을 생산하는 기술인데 인텔은 10나노미터 공정에서 심각한 문제를 겪었습니다. 그 사이 한참 멀리 있다고 여겼던 후발주자인 삼성전자나 TSMC가 점차 인텔보다 앞선 기술을 도입해 시장을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인텔이 우왕좌왕하는 틈을 타서 급부상한 회사가 바로 삼성전자와 TSMC인데요. 먼저 TSMC부터 살펴보죠. TSMC는 인텔과는 완전히 다른 전략을 취했습니다. 그들은 설계와 생산을 분리한 파운드리 모델을 채택했죠. 그들은 인텔이 기존에 하던 설계를 버리고 철저하게 생산에만 집중하였습니다. 이는 TSMC가 전 세계 다양한 반도체 설계 회사와 협력할 수 있게 해주었고 애플, AMD, 엔비디아 같은 굵직한 회사들이 TSMC의 우수 고객이 되었습니다. TSMC는 단순히 반도체를 생산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과정에서 꾸준히 기술 혁신을 진행했습니다. 특히 7나노, 5나노 공정 같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점점 더 작은 크기에서 높은 성능을 구현해낸 데 성공했죠. 이로써 인텔은 기술적으로도 경쟁에서도 완전히 밀리는 형국이 되었습니다. 결국 인텔은 자신이 지배하던 시장에서 점차 경쟁력을 잃게 되었고 과거엔 모든 주요 기기에서 인텔 칩이 사용되었지만 이제는 애플조차도 자체 칩을 쓰고 있고 삼성전자나 TSMC가 반도체 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어쩌다가 인텔이 이렇게 몰락한 이유에는 크게 세 가지로 평가받는데요. 첫째, 모바일 시장의 파급력을 간과했고 둘째, 10나노, 7나노 등 공정 기술력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허나 이보다 더 중요하다고 주목받는 이유는 바로 셋째, 기술 혁신을 최고 가치로 여기던 인텔이 2005년 이후 재무 중심의 안정 경영으로 전환한 사례라고 평가받습니다. 당시 폴 오텔리니 재무통 CEO가 취임하며 관리 비용 및 원가에 집중했고 장기 투자가 필요하고 성과가 분명하지 않은 기술 혁신보다는 단기적인 수익성을 바라볼 수 있는 단기 전략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후 브라이언 크레자니치 CEO 역시 재무통으로 원가 절감과 효율성만 강조하는 경영 방식을 채택하며 인텔은 점차 기술주도 기업에서 벗어나 몰락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우리는 이 사례를 통해 기업의 핵심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반면 TSMC는 인텔의 이런 빈자리를 꿰차며 파운드리 분야에서 제왕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고 인텔과 달리 생산에 집중하는 파운드리 모델로 어떤 고객사와도 협력할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했죠. 인텔은 설계와 생산을 직접 하는 경영 모델로 애플을 비롯 다양한 고객사가 인텔이 생산한 칩으로 향후 제품을 만들어야 했기에 범용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애플 같은 회사들은 자체 기술력을 확보해 자사 제품에 유리한 맞춤 반도체 칩을 원했고 이런 부분을 TSMC가 잘 파고들었죠. 덕분에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반도체 설계 회사들이 TSMC에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TSMC가 독보적인 지위를 점차 굳힌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인텔이 외면한 기술 혁신 때문입니다. TSMC는 단순히 생산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고 끊임없이 공정 기술을 높여나가 고객사가 원하는 맞춤 제품에 최고 성능을 낼 수 있도록 기술력을 쌓았고 7나노, 5나노 공정 같은 최신 기술을 통해 인텔이 따라올 수 없을 만큼의 압도적인 기술력 차이를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더 작고 더 강력한 반도체를 만들어내면서 이들은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었습니다. 반도체는 크기가 작아질수록 성능은 높아지고 전력 소모가 줄어드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TSMC는 7나노, 5나노, 그리고 이제는 3나노 공정에 이르기까지 뛰어난 기술력으로 평가받던 인텔보다 더 높은 공정 기술을 보여줬습니다. 인텔이 10나노 덫에 걸려 허우적거릴 때 TSMC는 3나노 공정을 양산 목표로 인텔과는 확연한 기술력의 차이를 보여줬죠. 특히 애플의 아이폰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모바일 제품의 성능 수요가 폭증했고 기존 PC 수요에서 모바일 기기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자 이를 대비 못한 인텔은 더 빠른 속도로 몰락했고
TSMC는 고객사가 원하는 맞춤칩을 수준 높은 공정 기술로 빠르게 생산하며 태동하는 모바일 반도체 칩 시장에 중요한 역할을 했죠. TSMC의 이런 최신 공정 기술로 더 오래 지속되는 배터리와 고성능 모바일 기기를 만들 수 있게 된 거죠. 단순히 보면 의뢰 기업인 TSMC가 반도체 시장에 중요한 기업으로 성장한 가장 큰 이유는 고객사가 원하는 맞춤칩을 생산하되 어렵게 만든 설계 기술 유출에 걱정이 많던 애플, 엔비디아, AMD 등 회사들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안을 강화함은 물론 고객사의 사업 카테고리를 침범하지 않고 오로지 생산에만 집중한다는 원칙을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전략을 통해 많은 고객사가 안심하고 TSMC의 설계도를 넘길 수 있었죠. 지속적인 기술 투자로 높은 공정 기술을 갖고 있고 고객사가 원하는 니즈를 파악하는 맞춤 전략으로 TSMC는 인텔이 구축했던 공고한 벽을 점차 허물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과거 인텔은 모든 걸 독점하며 우리가 만든 칩에 너희들의 제품을 맞추라고 했고 나아가 높은 기술력까지 점차 퇴보하며 오로지 원가에만 초점을 맞출 때 TSMC는 되려 그 반대의 전략을 취한 거죠. TSMC는 협력을 통해 더 큰 생태계를 만들어냈습니다. 이처럼 TSMC는 애플, AMD, 엔비디아 같은 세계 최고의 IT 기업들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들 기업은 TSMC의 반도체 생산 기술을 전략 맡기며 설계에 집중하는 분업화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애플은 맥북 라인업에서 기존 인텔 칩을 버리고 직접 TSMC와 M1 칩을 시작으로 TSMC의 첨단 공정을 활용해 세계 최고 성능을 자랑하는 새로운 반도체 칩을 만들어내기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고객들을 확보하면서 TSMC는 시장에서 더욱더 강력한 회자를 구축할 수 있었죠. 여기서 중요한 점은 TSMC가 단순히 고객사와 계약만 맺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지속적인 혁신을 일궈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애플 같은 회사는 TSMC와 긴밀히 협력을 통해 최첨단 반도체를 공동 개발하고 이를 통해 자사 제품의 경쟁력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텔을 추격하던 TSMC는 파운드리 분야에서 전 세계 점유율 62%가 넘는 압도적인 지배율로 업계의 절대 강자가 되었습니다. 인텔이 원가에만 초점을 맞춘 재무통 CEO들로 위기를 겪고 있어 반면 TSMC는 창업자이자 경영자인 모리스 장 CEO의 탁월한 경영 전략으로 TSMC는 계속해서 성장해 나갔습니다. 그는 단순히 생산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시장의 변화를 읽으며 회사를 이끌어왔죠. 그 결과 TSMC는 인텔을 넘어서는 것은 물론 경쟁사들이 따라오기 힘든 독보적인 위치에 오를 수 있었고 모리상 회장은 기술적 리더십뿐만 아니라 인재관리, 조직 운영에서도 뛰어난 면모를 보여줬습니다. 그는 최고의 인재가 최고의 기술을 만든다는 신념으로 인재를 키워내며 이를 통해 TSMC가 지속적으로 기술적 우위를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을 닦았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리더가 갖고 있는 경영 전략과 비전이 회사의 미래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대표 기업인 삼성전자는 인텔과 TSMC가 이렇게 치열한 격전을 벌일 때 어떤 전략을 취했을까요? 이제 삼성전자의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인텔이 몰락하는 동안 TSMC와는 다른 행보를 보였고 중요한 전략적 결정을 통해 삼성전자 또한 세계적인 기업으로 발돋움하며 삼성전자의 브랜드는 세계에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멋진 성과도 많았지만 최근에는 변화하는 산업 트렌드에 뒤처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인텔이 시장에서 뒤처지기 시작할 때 삼성전자는 종합 반도체 설계 회사를 꿈꾸며 설계와 생산을 비롯 직접 반도체를 활용한 가전제품까지 만드는 만능 기업 전략을 추구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가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은 바로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삼성전자는 D램과 낸드 플래시 메모리 분야에서 세계 시장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는 스마트폰, 컴퓨터, 데이터 서버 등 다양한 곳에서 사용되며 삼성전자가 이 시장을 장악함으로써 막대한 수익을 올릴 수 있었죠.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에서 절대적인 우위를 유지하며 이를 바탕으로 파운드리 사업에도 투자를 늘려왔습니다. 또한 삼성전자는 단순히 반도체 분야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업 카테고리를 바탕으로 직접 설계, 생산을 진행함은 물론 이 반도체를 통해 종합 가전회사로 탈바꿈하기 시작했습니다. TV, 세탁기, 에어컨은 물론 아이폰을 통한 모바일 생태계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때 모바일 전용 반도체를 만든과 동시에 갤럭시 시리즈를 출시하며 모바일 시장의 중요한 플레이어 역할을 하며 세계에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죠.
이를 바탕으로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를 중심으로 디스플레이, 스마트폰, TV, 세탁기, 냉장고 등 전 세계 최고의 종합 반도체 기업이자 가전회사로 자리잡게 됩니다. 당시 이병철, 이건희 회장으로 이어지는 경영 리더십 아래 단순히 부품을 사와 조립하는 단순 제조 기업에서 반도체를 설계하고 생산하고 나아가 최첨단 반도체를 필두로 각종 가전제품 기기에 적용하며 1994년 메모리 반도체 시장 1위에 올랐고 이후 30년 동안 이 위치를 지켜오고 있습니다. 이런 거침없는 전략을 통해 인텔을 추격하던 삼성전자는 수익 측면에서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급증하던 2017년에서 2018년 동안 삼성전자는 최대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당시 인텔을 제치고 세계 최고의 반도체 회사로 자리 잡았습니다. 일본, 미국, 대만 등의 기업들은 이런 삼성전자 배우기 신드롬까지 만들 정도로 위상이 대단했고 TSMC의 창업자인 모리스창 회장은 우리가 배우고 경쟁해야 하는 기업은 삼성전자뿐이다 라고 말하며 삼성전자의 위상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허나 이런 삼성전자의 전략은 시대의 변화를 맞이하며 점차 퇴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각종 가전제품 및 모바일의 기술 수준이 높아지며 애플, 엔비디아 같은 회사들의 자신들의 제품 성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 맞춤 생산칩을 원했고 이런 파운드리 분야는 계속 성장하기 시작했지만 삼성전자는 이런 파운드리 분야에서 점점 TSMC에 밀리며 입지가 좁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종합 반도체 기업이자 가전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애플, 퀄컴,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삼성전자는 협력 파트너 회사이지만 누구보다 무서운 경쟁자일 수밖에 없었고 자칫 삼성전자에 자신들의 반도체 설계를 맡겼다가 혹여 설계도가 유출되거나 삼성전자가 이를 활용해 자사 제품에 적용하면 자신들의 시장이 위협받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우려로 머뭇거릴 때 TSMC는 고객 특화 전략을 바탕으로 우리는 생산만 한다라는 확고한 포지션으로 고객사에 어필해왔고 이런 신뢰를 통해 결국 파운드리 분야에서 독보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고성능 반도체 공정 7나노, 5나노에서 삼성전자는 TSMC와 차이가 벌어지며 TSMC는 애플, AMD, 엔비디아 같은 주요 고객을 삼성전자에게서 빼앗아갔죠. 최신 기술인 5나노 이하 공정에서 삼성전자는 TSMC보다 기술 개발이 느렸고 나아가 생산 공정의 수율이 낮아지면서 기술력의 차이까지 점차 벌어지자 많은 빅테크 고객사들이 TSMC에 반도체 생산을 맡기게 되었습니다. 또한 삼성전자는 자사 칩셋을 사용하는 전략을 고수하며 퀄컴과의 협력이 원활하지 않았던 부분도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삼성전자는 여러 사업 카테고리를 갖고 있지만 1년에 100만원을 번다고 가정했을 때 모바일 20만원, 디스플레이 부분은 10만원, TV, 냉장고, 세탁기 등 가전 부분은 10만원으로 반도체가 60만원을 차지할 정도로 버는 수익의 가장 큰 부분을 반도체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애플 아이폰을 통해 태동하는 모바일 수요 증가에 맞춰 메모리 반도체의 확장성을 잘 캐치했고 이를 통해 전 세계 최고 기업의 위치까지 갔던 삼성전자이지만 최근에는 시대의 변화로 반도체 업황은 설계와 생산을 구분하는 방향이 정립되기 시작했고 나아가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도 SK 하이닉스, 마이크론, 키옥시아를 비롯 최근에 중국의 YMTC까지 삼성전자가 아니더라도 메모리 반도체를 제공하는 공급자들이 많아졌기에 예전만큼 삼성전자가 높은 단가로 메모리 반도체를 팔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삼성전자 또한 이런 사항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변화하는 반도체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설계를 받아 생산하는 파운드리 시장에서 TSMC를 따라잡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3나노 공정 기술을 도입하며 기술 격차를 좁히려 하고 있죠. 하지만 TSMC가 확고한 고객사와의 신뢰를 바탕으로 기술력 또한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따라잡는 데는 적지 않은 시간과 어려움이 걸릴 것 같습니다. 특히 고객 확보에서 삼성전자는 TSMC에 비해 많은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애플 같은 전 세계 1위 기업이 삼성전자의 반도체 생산을 맡길 때 삼성전자는 애플이 갖고 있는 아이폰, 아이패드, 애플워치, 에어팟 등 생산하는 모든 제품을 대체할 갤럭시폰, 갤럭시탭, 갤럭시워치, 버즈 등을 대체 생산하기 때문에 애플이 핵심 설계도를 넘기며 삼성전자의 반도체 생산을 맡긴다는 게 참 어려운 상황이죠. TSMC는 이미 애플, AMD, 엔비디아 같은 주요 고객들을 꽉 잡고 있는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TSMC와 경쟁하기 위해서는 기술뿐만 아니라 고객사와의 신뢰 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묘수를 찾는 데도 힘써야 합니다. 이처럼 삼성전자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첫째로 기술 개발에 더욱 집중해야 합니다. 2나노 이하의 초미세 공정을 성공적으로 개발하고 TSMC와의 기술 격차를 줄여야 하죠. 이를 위해서는 연구개발 투자 확대가 필수적입니다. 둘째, 글로벌 공급망에서 고객사와의 협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TSMC는 애플, AMD, 엔비디아와 긴밀한 협력을 유지하며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그들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고객사와의 신뢰 관계를 더욱 강화해야 하죠. 셋째, 모바일 시장 외에 파운드리 시장에서도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확립해야 합니다. 끊임없는 산업 변화로 가전제품을 넘어 자동차, 비행기, 선박을 비롯 각종 모든 제품들이 점차 컴퓨터처럼 변하고 있고 IoT를 통해 확장 및 연결되고 있습니다. 이 핵심에는 당연 반도체가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모든 제품에 알맞는 반도체를 다 설계할 수 없고 애플, 엔비디아, AMD, 퀄컴 등 뛰어난 설계 역량을 가진 기업들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업들과 협력하며 직접 해당 기업들의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는 파운드리 분야를 꼭 쟁취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엔비디아와 TSMC 간의 긴장감이 폭발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AI 반도체 시장에서 독보적인 파트너십을 자랑하던 두 회사가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반도체 블랙의 시리즈 생산을 두고 치열한 논쟁을 벌였는데요. 엔비디아는 TSMC의 후공정 기술 문제로 출시가 지연되고 있다고 주장했고 TSMC는 엔비디아의 설계에 문제가 있었다며 반격했습니다. 심지어 양사 경영진 회동에서 고성이 오가는 일까지 발생했다고 하죠. 엔비디아는 TSMC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는 비판을 의식하며 삼성전자의 게임용 GPU 발전을 고려하는 등 새로운 파트너십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런 균열을 잘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삼성전자는 인텔의 실패를 통해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이 많이 있습니다. 바로 기술력 시대에 지쳐지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텔은 한때 시장을 지배하던 기업이었지만 변화하는 시장의 태동을 무시하고 간과했고 모바일과 저전리 기기의 성장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폐쇄적인 기업 운영을 하다 점점 경쟁력을 잃게 되었습니다. 삼성전자는 인텔이 이런 위기에 고전할 때 빠른 추격자 전략을 통해 초격차를 실현하며 한때 TSMC보다 더 높은 우위에 있었으나 삼성전자 또한 변화하는 반도체 업황에 빠르게 대응하지 못하면서 지금은 삼성전자 또한 혹독한 겨울을 맞이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이를 만회하기 위해서는 삼성전자는 다시 한번 새롭게 태어나야 합니다. 인텔이 내부적으로 폐쇄적인 기업 문화와 낮은 기술력, 나아가 인재를 등한시하는 전략으로 몰락했다면 삼성전자는 인텔을 비롯 TSMC보다도 더 개방적이고 유연한 전략과 인재 우선 전략을 취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기는 언제나 그랬듯 삼성전자를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삼성전자는 인텔의 몰락을 통해 중요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기술력 신에 한 발짝만 뒤쳐져도 전 세계 시장에서는 빠르게 도태될 수 있다는 점을 깨닫게 되었죠. 인텔이 그랬듯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지 못한 기업은 결국 경쟁에서 밀려나게 되죠. 하지만 삼성전자는 아직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삼성전자는 기술 혁신과 투자, 인재 확보에 있어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반도체 분야의 패권을 지키기 위해 2나노 이하 공정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있으며 차세대 반도체 기술을 선도할 수 있도록 R&D 투자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과거 이병철 회장과 이건희 회장이 강조했던 기술 중심과 인재 등용 정신을 이어받아 삼성전자가 과거의 성공을 잇고 다시 한 번 더 글로벌 리더로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